스포트 역전주 시간입니다. 도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0.2%의 상승, 코스닥은 1.9%의 오름권역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오늘 이 고점 부근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특징주로 떠오르는 종목들 확인하면서 마지막 스퍼트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과 함께하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월에 좀 지지부진했던 시장을 저희가 보내다 보니까 10월에 추석 이후에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거지 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을 꼽아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5개의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의 강세가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기존의 양자 컴퓨터와 설계 방식이 다른 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엑스게이트, 우리로가 상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 밖에는 KCS, 드림 시큐리티 등등의 종목이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강세권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 안에서도 한미약품 점검해 볼게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제도 이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이 종목도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31만 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 거래 이어가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이 계절적인 특수를 누릴 만한 그런 종목으로 꼽히죠.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온수나 난방 관련 종목인 이 종목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도 6%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테스나죠. 반도체 대장주들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소형 쪽에서는 두산테스나의 강세가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은 좀 위축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 힘을 좀 받아가는 하루입니다. 오늘 12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이미지스 준비해 봤는데요. 이 종목은 오후장 되면서 갑작스럽게 좀 강세를 시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오르지 하실 만한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아요. 최근 독일에서 열린 IFA 2023에서 차량용 터치 솔루션을 선보이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도 급등했고요.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현재도 고점 부근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5개의 종목을 먼저 정리해봤는데 오늘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도 부각되고 최근 시장 보면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개별 재료 안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먼저 테마주 가운데 양자암호 관련주부터 점검해 볼게요. 과연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두 분 의견 들어보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한 4개의 종목을 현재 구간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한가 아직 안 풀린 종목도 있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도 있는데 워낙 양자암호 관련주가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좀 매력이 있을까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투자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투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른바 그냥 상식적으로 투기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네. 사실 그것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들을 다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음식도 내가 싫은 음식이라고 모두 다 그쵸.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게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테마주들을 하는 걸 보고 투기라고 그런 게 무슨 투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불안하고 지금 시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렇게 체력이 허약하고 이런데 여기서 뭔 긴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 1개월도 길다 이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아예 좁혀가지고 초 단위로 거래를 한다.
아예 모든 그런 이슈에 상관없이 무슨 거시적으로 뭐 파월이 물가를 올리고 뭐고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 저기 뭐 PX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고 뭐 그거 상관없이 나는 단타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나는 이게 나에게 맞는 최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누군가가 너는 투기를 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넘어왔죠. 지금 양자 암호 컴퓨터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뭐 모비스라던가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에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아직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자 암호학이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초전도체는 조금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이런 약간 두더지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더지 게임처럼 두더지가 튀어나올 때마다 그걸 잡아내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엑스게이트, 우리로, 그다음에 네. PPI가 3개 종목이 상한가네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투기라고 부르든 투자라고 부르든 나에게 맞는 네. 투자로서 이걸 한다면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에 맞는 그 방법은 뭐냐? 1등을 가리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른 데서도 1등을 가리는 게 중요하죠. 한미반도체를 택했느냐 아니면 한미반도체 후바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에코프로 BM을 택한 사람과 LNF를 택한 사람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더욱더 빠른 스피드로 그것이 움직여버리니까 LNF에서 뛰쳐나와서 에코프로 BM을 갈 때처럼 그 속도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 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이 엑스게이트 이 지금 뭐 우리로 PPI 200억 원, 1000억 원 이래요. 200억 원. 그냥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분봉으로 10분봉을 봤을 때 누가 먼저 1등으로 상한가를 갔었는가? 우리로가 9시 10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여기서 9시 10분에 우리로가 그냥 상한가를 마감을 해버렸으면 우리로가 대장이었겠죠. 엑스게이트는 상한가를 언제 찍었나요? 10시 20분에 찍고 잠깐 내려와서 마무리된 게 10시 40분입니다. 그리고 PPI는 언제 갔죠? 정확히 10시 10분에 딱 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먼저 가거나 혹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한 방에 가서 안 내려온 게 가장 강한 겁니다. 한 방에 가서. 갔다가 내려오면 개인들이 붙었겠죠. 못 붙고 그냥 확 올려가지고 거기서 상한가 잔량 쌓고 문을 닫아버린 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PI 아니면 뭐 우리로 비슷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로라던가 PPI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로랑 엑스게이트를 하시는 분은 우리로랑 PPI가 상한가 잔량이 빠지거나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는 시 엑스게이트는 더 빨리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세 개를 같이 보셔야겠죠.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 계속 그 되는 한 첫날에 이렇게 세 개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에서 순환매를 돌리시면서 혹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매매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음식에도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가 있듯이 그리고 뭐 내가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리란 법은 없으니까 이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일단 이 테마주여도 존중한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안에서의 투자 매력을 좀 개별적으로 따져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테마주가 올 여름 한 8월쯤이었나요? 기승을 부렸던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좀 주의하자라는 말들이 아무래도 있었다 보니까 또 고모님께서도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뭐 과거를 좀 상기시켜 보자라면 네. 그때는 그냥 돈으로 수급을 조종했던 시기예요. 네. 개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테마가 뭐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고 리바이벌 되고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나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오른 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연휴 이후에 미국장이 올랐는데 우리가 연휴 끝나고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어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아침에 좀 오르다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승분을 하루 늦게 오늘 반영하는 상황이 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내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또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쉬고 또 보는데 미국장을 이제 오늘 밤에 또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올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미리 올랐단 말이에요.
화요일 날 우리가 오르겠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미국이 만약 빠지면은 또 걔네들은 또 13,000이나 33,000 관련 다우나 그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지지선을 또 붕괴시켰다 얘기 나오면서 또 이게 하락 추세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하루 오른 거를 보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느니 뭐 이제 터닝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나왔던 그 지금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서들이 실적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과거의 그 슈퍼 컴퓨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게 아주 파워풀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 뭐 난수암 문제를 한번 푸는데 기존의 슈퍼컴퓨터급이 슈퍼컴퓨터도 엄청난 컴퓨터인데 그게 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는 200초에 푼다는 거에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 핵심 기술 관련해서 사이언스의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어떤 그 테마성이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장이 죽어도 네. 마지막으로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어떤 테마성으로는 조금 더 갈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는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당분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지금 돌아가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끊이지 않고 바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약품 점검해 볼게요. 현 시점에서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키워드 보면요. 한미약품의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나오던데 어떤 모멘텀이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죠. 네. 옛날에 한미약품에 올리타라는 폐암 신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엄청나게 날리면서 8개를 기술 수출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다 반환당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씨앗이 되었죠. 그 복수를 유한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깨부시러 가는데 바로 그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나왔다가 우리가 안 된다 싶어서 철수한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압도적인 괴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지금 유한양행이 얀센하고 손을 잡아서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같이 결혼을 해서 그걸 깨부시러 가죠. 한미약품의 어떤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웅은 사실 나보타라는 지금 보톡스 제품에 열을 올리고 있다가 거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저렇게 됐거든요. 물론 합의를 했지만 이제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만이 기획사로 따지면 대형 기획사인 거죠. 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도입을 한 다음에 공정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에 넘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대형 기획사 딱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결국 유한양행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실적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중국에서 일반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 파는 것들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 임상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을 갈 수 있는 건 한미약품 유한양행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릴리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세계 의약품 시가총액 1, 2위가 걔네 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한미약품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지오티닙 그 부분이 FDA 자꾸 그 어그러지는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미약품이 예전에 했던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노하우들 분명히 유한양행처럼 꽃피울 날이 온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을 2순위로 두되 유한양행과 함께 같이 가져가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럼 관련주 어떤 걸 봐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좀 같이 정리가 됐죠. 한미약품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될 거고 유한양행과 함께 한미약품을 같이 좀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약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4분기에 마일스톤 이 수령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는 분이시라면
뭐 4분기 마일스톤 수령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미약품이 진짜 내용이 많은 회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이프라인이 많은 회사예요.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마일스톤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일상 지나고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해서 거기서 임상을 하는데 할 때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아요. 받은데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커질 것으로 나중에 수출까지 이전할 것까지 예상을 하고 막 커질 것으로 계산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올해 초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가 걸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계속 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들 전체적으로 제약주들,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 관련했던 제약 바이오 아니면은 거의 뭐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쪽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 새로운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쪽이 끝나면서 한쪽이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쪽에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는데 결산 실적까지 가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한 2천억까지도 보는 1980억 정도 2천억까지 보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가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히 눈에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회자됐던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했는데 네. 3사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임상을 10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료, 그다음에 기존에 북경에 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매출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매출이 네. 상당히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시각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네. 거래줘야지 일단 전고점에라 어떤 그 지지대를 그 매물대를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터져지는 게 한번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리도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 속에 거래량도 저희가 함께 터지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는 종목이었죠. 한미약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저만 하더라도 어제 발가락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저녁에 보일러를 켰는데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경동나비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 뭐 둘 다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저희 진입해봐도 괜찮을까요? 산다 안 산다 의견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렸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5회 의견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추워지기 전에 매수를 해야 겨울이 왔을 때 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간다고 보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100%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그걸 단순히 적용해서 다 된다면 그렇죠? 그냥 기계한테 시키겠죠. AI한테. AI한테 명령해놓고 이 시점 되면 요거 사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 되기 전에 창문형 에어컨 나오는 파세코 사고 네. 겨울철 들어오기 전에 뉴스에서 앵커가 그 소식 전하면 날씨 소식 전하면 이거 사라. 네. 그럼 다 먹겠죠. 근데 시장은 그런 알고리즘을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다는 거. 일단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릴 시간이 된 건 맞고요. 근데 뭐 귀뚜라미는 아니니까. 어쨌든 경동나비엔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동나비엔은 해외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기죠. 우리나라의 계절성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여러 분야에 진출을 해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죠. 계절성을 갖는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세코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파세코가 원래 겨울철 관련주였죠. 얘네도 똑같아요. 경동나비엔 그리고 지금 삼립식품으로 바뀌었 옛날에 삼립호빵이었던 그 시절에도 삼립호빵 그 다음에 이 경동나비엔 파세코 이런 겨울 관련주들이 부각되곤 했었어요. 근데 창문형 에어컨을 개발하자 여름철에도 파세코가 가기 시작했거든요. 계절성을 극복한다는 게 주가에는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삼립 호빵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말고는 안 갔거든요. 그런데 삼립식품으로 바뀌고 나서 SPC 그룹으로 되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올랐던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경동나비엔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터지고 있죠. 해외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귀뚜라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동나비엔부터 굉장히 치열한 정수기 시장하고 보일러 시장이 제일 치열해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고 네. 단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선점한 업체가 좋은데 보일러 쪽에서는 얘네가 선점을 했죠. 보일러랑 순간 온수기. 이 지금 뭐 보일러가 아예 없어가지고 순간 온수를 쓰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인프라가 안 좋은 지역에 우리나라 정수기 업체 코웨이라던가 이런 경동나비엔 같은 보일러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점수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동나비에는 계절적으로 아까 전에 단순한 알고리즘을 움직이지 않지만 그런 경향성은 있다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의 매수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좀 더 안심하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동나비엔을 지금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은 맞고 네. 아주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사는 거는 대략적인 타이밍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을 관심을 갖는 것은 좋고 이거는 아까 테마주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네. 때문에 온돌빵처럼 뜨끈뜨끈해서 확 달아오르는 나중에 달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매력도 분명 있는 종목인데 글로벌 실적이 눈에 띄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인구문님은 안 산다의 의견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X의 의견이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삽니다. 근데 예, X 되신 사는데 이유. 어제 오늘 오른 게 좀 커요. 아.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렇게 급하게 오늘 13%가 어제 오늘 합쳐 13% 올랐는데 그렇게 오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좀 실적이 좋아져요.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어요. 실적이 많이 오고 하반기 갈수록 실적 커지는 회사고 가장 큰 실적이 1분기에 나타나죠. 왜냐하면 겨울철 한겨울이니까. 그래서 실적은 1분기 그 비수기였던 2분기에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엄청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 현재 주가 이 정도 싼 데면 사야죠. 사야 되는데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안 산다라는 쪽이고 꾸준히는 사도 될 것 같다. 네. 외국인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 거 없다. 다만 오늘 올라가는 건 60주 이동평에서 딱 마주치면서 기술적으로 리바운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조정 보일 때는 사도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괜찮다. 매력도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현구간에서 어제 오늘 오른 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간에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의 X였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억해 볼게요. 자, 이어서는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테스나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2거래일 만에 반등하는데 윗꼬리도 달리지 않고 고점 부분을 잘 유지해 가고 있어요. 11%대 강세 여전히 시현하고 있고요. 현구간에서 매수 괜찮을지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이 또다시 엇갈렸는데 신일섭 소장님은 다시 한번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권가 리포트 보니까 2분기에 50% 정도였던 이미지 센서의 가동률이죠. 이게 3분기 들어서 전년 수준인 한 7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성장성 내년까지 담보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테스나 정말 좋은 종목이죠. 그 이전에 테스나였는데 두산이 정말 알짜를 가져간 거죠. 네. 두산이 처음으로 옛날에 두산 반도체도 있었지만 후공정을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요즘에 아주 크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후공정 쪽이 워낙에 지금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만의 ASE 테크놀로지나 미국의 암코르 같은 세계적인 오사트 업체를 갖게 될 수도 있지 않는 꿈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은 오히려 지금 대만 생태계가 훨씬 더 강해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되더라도 TSMC가 내재화시키는 게 크겠지 우리나라 후공정이 클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도전해 볼 수 있는 얘는 테스나다.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테스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테스나는 테스트 전문이죠. 일단 네. 패키징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패키징은 네페스가 있겠죠. 패키징은 싸는 거고 이건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웨이퍼 검사를 하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층이 뭐가 많아지고 뭐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테스나는 이제 시간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가동률 올라가는 것도 주로 지금 핸드폰 쪽에 관련되어 있으니 네.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것들 삼성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폰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이죠. 그리고 하나 또는
삼성전자가 선언을 해서 요즘에 뭐 파운드리 포럼이다, 뭐 팹리스 포럼이다, 뭐 이래가지고 열어가지고 맨날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약간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이 팹리스 쪽, 오사트 쪽 다 초대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랑 만나는 자리 삼성전자가 마련해주고 있죠 지금. 네. 시놉시스나 이런 다 불러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서가지고 나도 이제 파운드리로 커야겠지만 클라면 앞에 팹리스랑 오사트랑 서로 땡겨줘야 되니 대만의 TSMC를 이기려면 너네들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도움도 주고 노하우도 다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부분, 맏형이 하는 역할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뭐 시간 없지만 마지막으로 두산이 데려갔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네. 두산이 이 사업을 키우려고 테스나 알짜를 데려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두산 그룹의 전사적인 지원이 여기 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네.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모든 포텐셜을 여기 터뜨리려고 지금 정말 미친 듯이 여기 쏟아붓고 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고점 도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신고가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 바람이 불기 전에 경동나비행 같은 보일러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일러와 함께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런 후공정 테스트 종목 요것도 하나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임고모님은 그럼 반대로 안 산다의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의견 속에서 X 어떤 의견이 쳤을까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것 맞아요. 같아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이 오르는데 맞아요. 거래가 안 터지는 거 보고 좀 불안해요. 예, 이 정도 리포트 나오고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데 이 거래가 1,470만 주 대주주 지분이 한 35% 빼면 한 800만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만 주 이상 거래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래 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 진입했거든요. 이 매물을 뚫으려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현재보다도 한 4배 이상은 네.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래가 오늘 같은 날 거래가 안 터졌다 다 불안해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쉽게 올라가긴 쉽지 않겠다. 일봉도 지금 122주 이동평균선 차트별로 보면은 딱 마주치고 지금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게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내일 계속 갈 수 있겠냐? 네. 매물대를 뚫을 수 있겠냐? 저는 약간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임고모님은 분석을 하셔서 거래가 안 터지는 부분을 약간 우려하며 X의 의견이었다라는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벌써 4종목을 확인했고요. 마지막 종목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스입니다. 오후 들면서 갑자기 급등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의 매수 괜찮을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엇갈렸는데 역시나 O의 의견, 고모님은 X의 의견이었습니다. O부터 들어볼까요? 개별 재료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급등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이유를 좀 찾고 싶어 하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어떤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뭐 터치 컨트롤러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핸드폰도 보면은 옛날에 엄청나게 모토로라 처음에 벽돌폰 쓰다가 애니콜 전지현 거 쓸 때 보면 되게 작아졌는데 다시 커지고 있어요. 맞죠?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다시.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렸잖아요. 전자장치, 자동차 전자장치 시장이. 이 자율주행 단계에서 최종 5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공식적으로는 뇌가 필요 없는 단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뇌가 필요 없는 단계. 그러니까 핸들도 없겠죠. 핸들도 없고 의자가 우리는 지금 좌석이 다 앞으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탁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의자가 뒤를 볼 수도 있고요. 침대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핸들이 놓여 있는 그 부분은 싹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건 올 터치로 바뀌게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터치 솔루션에 그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바이스가 점점 더 커지고 디바이스가 점점 더 다 터치 인공지능 뭐 이런 걸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 분야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뭐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의
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금 터치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좀 활약할 범위가 넓다. 이런 부분에서 뭐 개별주로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고문님 의견 들어볼게요. 외국인 오늘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까? 네, 외국인 오늘 진짜 많이 사네요. 웬일일까요? 외국인인데 웬일일까요? 어제도 좀 사고 오늘 네. 많이 샀는데 외국인 사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오늘 거래 많이 터졌어요. 많이 올라왔고 신고가예요. 그리고 실적 2분기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네. 실적이 뒷받침 못한다. 글쎄 계속 갈 수 있겠냐? 거기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또 키워드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것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에 대한 의견으로 X였다라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특별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